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8일 무인 7번째 기사. 민계가 개성부에서 영초 1천여 건을 구우니 한 작업을 더 올려주다. 군기 민계가 개성부에 가서 영초 1천여 건을 구우니 한 작업을 더 올려주라고 명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영초를 많이 굽는 자는 예대로 한 작업을 올려주니 사람들이 다 더 많이 굽기를 탐하여 그 패단이 작지 않다. 그 수를 정하려고 하는데 군기 감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9일 김효 첫번째 기사. 집이 신숙주가 종친을 소송하였다고 이승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정사를 보는데 집이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승손에게 다만 비복이 종친을 소송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좌제시키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추액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다만 고장의 말이 불공한데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를 파면한 것이다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9일 김효 두번째 기사. 연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9일 김효 세번째 기사. 김포 현령 주숙손이 사조안에 인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을 제수하는 데는 반드시 정선을 더하여야 하지만 간혹 그 직책에 마땅하지 아니한 자가 많다. 대개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쓴다면 거의 가할 것이다. 너는 가서 삼가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9일 김효 네번째 기사. 변료 관사성을 혁파하는 일을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귀후소를 제외하고 변료와 교서간의 간사는 모조리 혁파하소서 하고 영의정 하연이 의논하기를 아울러 귀후소의 간사도 혁파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변료는 대신들이 혁파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의논하였을 뿐이며 귀후소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므로 혁파할 수가 없다. 다만 교서간의 간사만을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간사성은 일을 주관하는 중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9일 김효 다섯번째 기사. 평안도 연변에 성을 쌓는 일을 중지하도록 하다. 이보다 앞서 좌의정 황보인이 영경에 있을 때 승정원에 치서하기를 오는 신민년에 평안도 연변에 축성하는 일을 신이 회한하여 조치한다면 일이 늦어질까 염려되고 두려움으로 일찍이 경각이라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축성을 조치할 계책을 아리니 정부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신민년은 1451년 문중 1년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10일 경진 첫번째 기사. 의주의 인민과 성지가 불실하여 무비가 소홀하니 마땅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다. 사신의 반송사인 판한성 부사 이명진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윤봉이 신에게 이르기를 의주의 지경이 중국과 잇따랐으니 무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관과 노비는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성상께 전하여 아뢰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의주의 지경이 중국과 잇따라 있으니 약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고 성지가 완전하지 못하고 노비와 토관의 수가 적으니 진실로 염려스러울 만합니다. 부실하게 할 방책을 마땅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제 도채찰사 김종수로 하여금 장차 본도로 가서 마감하여 아뢰도록 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다만 인상군은 의주에 인접해 있으나 호수가 많지 않으므로 업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의주에 합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질은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성의 둘레에 파놓은 연못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회령절제사 유익명이 전을 바쳐서 승자 항된 것을 사례하였다. 승자는 작품을 올리는 것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종묘 사직의 친히 제사 지낼 향과 승문을 전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의 관찰사절제사 처치사가 강무에 진상하는 것은 군기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잔무로 3년을 기한하여 바치지 말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0일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납제를 행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0일 1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0일 1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김계문, 안경지, 권영세 등이 사주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제 은을 수축하는 것은 수령의 선무이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라. 의장의 곡식을 나눠주고 거두어 드리는 것도 또한 제철에 맞게 하여 생업을 잃지 않도록 하라. 또 우리나라 군기는 넉넉하지 못하여 이제 각도에 도회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수요되는 물건이 교각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마땅히 소홀함이 없도록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교각은 악교로 사용하는 뿔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0일 1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보았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0일 13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평안우도 도절제사 이승평이 변방의 경보를 치게 하니 그 대책을 논의하다. 윤봉 등이 요동에 이르러 본국 호송인에게 이르기를 달달의 병마가 요동을 치고 이어서 조승국으로 향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영희정 하연 우의정 남지 조하찬선 김종서 조하참찬 정갑선 우참찬 안승선 등을 불러 이르기를 적의 성식이 얼음이 녹을 때 있으면 별로 염려할 것이 없다. 이제 얼음이 어느 때를 당하였으니 그 형세가 가히 두렵다. 우리나라는 본래 곡물을 저축한 것이 부족하니 적이 노략질하여 빼앗아갈 물건이 없다. 그러나 태평스러운 날에 오게 되었으니 적이 어찌 이와 같은지를 알겠는가. 적이 침입하여 약탈할 환란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 방어할 방책을 경들이 상량 의논하여 하려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것은 비록 전하여 들은 말이나 변방의 경보를 관계되는 일이니 어찌 허시를 아지 못한다고 하여 방어를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 신등이 생각건대 한편으로는 요동에 사람을 보내어 적의 성식을 다시 탐지하고 한편으로는 평안도, 함길도, 강원도 등에 장수를 나누어 보내어 군마를 조발하고 사주를 훈련시켜서 부루에 대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유래를 요동에 보내어 적의 성식을 탐지하게 하고 김종수를 평안도 도철자사로 삼아 인수부윤 김윤수를 함길도 도순문사로 충주원 부사 마승을 강원도 도순문사로 삼았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평안도의 군사 액수는 이미 적으니 인리 일수 관노로서 장용 한 자를 골라서 수령의 사병으로 삼아서 위급함이 있으면 수령이 친히 거느리고 적을 방어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지난번에 의논하기를 평안도 수령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애고 3년을 임기로 한다고 하니 의논하는 자가 있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수령의 육기의 법이 허물어집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니 수령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한다면 별난에 대응할 때 먼저 처자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을 것이니 어찌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정을 방어하겠는가. 이 도는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비록 따로 하나의 법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허물어뜨린다고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본도의 수령을 일찍이 선간하여 보내었으나 무죄가 없어서 임기 응변할 수 없는 자가 간혹 있으니 고쳐 임명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하연이 의논하기를 상교가 모두 마땅합니다. 수령으로서 이미 일찍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한 자는 모조리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남지, 김종서, 정갑선, 안승선 등의 의논도 하연과 같았으나 다만 각 고래 수령의 가족을 돌려보내도록 한다면 건수하는 인마가 거의 5, 60에 이를 것이니 방하는 군사의 액수가 반드시 감소할 것입니다. 새로 차견하는 수령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애고 이미 일찍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한 자는 점차로 되돌려 보내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그 재주가 없어서 채임하여야 할 자와 무략에 있어서 임명할 자만을 내일 다시 상향하여 확정하여서 아뢰어라 하고 또 임금이 말하기를 전 지중주원사 이징석이 지금 최질 중에 있는데 기복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하연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화교지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즉시 이징석에게 유시하기를 북방에 적의 성식이 있어 내가 이제 기복하니 경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역마를 타고 오라 하고 또 황희도 도질제사 박강 함길도 도관제사 조곡간 함길도 도질제사 이징옥에 유시하기를 방할 여러가지 일을 조치하고 진시로 변란에 대응하여 굳게 지키도록 하라 하였다. 그때 군병을 징발하니 중앙과 지방이 소동하였다. 말이 없는 장은 땅을 팔아 말을 샀는데 본래 값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혹은 소를 몰아서 가는 자도 있었다. 달자는 몽고의 한 부적이고 6기의 법은 지방 수령 임기를 6년으로 하던 법인데 세종대 종려의 3기법을 고쳐 만든 것이다. 수령이 자주 관리는 배단이 없이 한 지방을 오래 다스리게 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건수는 수종하여 따라다니는 것이요. 기복은 나라 일이 있을 때 상중에 있는 대신을 3년 상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벼슬에 임명하는 제도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0일 13일 개미 6번째 기사 종금이 대장경을 청하니 득익사에 보관하던 3,800권을 주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0일 13일 개미 7번째 기사 왜 호군 변사야문 등 이인과 국내사랑의 조카 국내수연 등 이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고 일기주의 진궁, 병부, 소보, 원영이 보낸 원소지 등 사인이 귀덕전에 향을 올렸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0일 14일 갑신 첫번째 기사 대신들을 불러 수령의 임기 및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의 편부를 논의하게 하다. 하연 남지 김종서 정갑선 앙순선을 명소하여 이르기를 수령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애고 3년 만에 재임하여 교대시키고 인리 일수 관노를 골라서 수령의 사병으로 삼는 일은 또한 함길도 황해도에 두루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만약 수령의 사군으로 정한다면 기휘, 쟁고와 일체의 군사기계를 진시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병, 보병의 대오의 좌작진퇴의 절차도 또한 연습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조치할 방도를 상냥하여 확정하여서 아뢰어라 하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평안도에 가서 각 업으로 하여금 가위, 쟁고와 쥐라 등의 물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처바에 더 준비시키고 인근 5, 6업의 군마를 한 곳에 주둔하게 하여 항상 진도를 익히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수령이 가족을 거느리는 것을 없애고 임기를 3년으로 기한하는 법을 황해도에서는 행할 수 없으며 다만 함길도 북청 이북은 평안도의 예의에 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김종서가 또 아뢰기를 이제 병조 정남 구치관을 신의 종사관으로 삼았는데 병조는 일이 번잡하니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또 구치관은 재능이 가히 쓸만하고 나이가 장차 50이 되니 병조에 재임시켜 우대하여 타경을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남지 안승선 등도 또한 같은 말로 아뢰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진도를 익힌 사람의 수는 진실로 많지 않으니 5, 6업의 병사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옳지 않다. 내 생각에는 소읍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여 인에 못 미치고 대읍이면 200 인에 이를 수가 있는데 어찌 이만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능히 진도를 익히지 못하겠는가. 다만 각 고로 하여금 기휘의 빛깔과 자작 진퇴의 절차를 요컨대 모름지기 하나같이 하고 조금만 차이나 잘못도 없게 하라. 함길도 북청 이북의 수령의 일은 경들의 인원이 마땅하였다. 그
그 이미 부임한 수령의 아내는 평안도의 예의에 의하여 점차로 돌려보낸 것이 옳겠다. 그 진도를 익히는 절목은 이제 채찰사로 하여금 조치하게 할 것이다. 병주로 하여금 상냥하여 확정하여서 이첩하게 할 것이다. 수령이 채임하는 일은 그 법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구치관은 정량을 채임하여 조사하여 사품에 제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진법은 각도에 반행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모두 아직 거행하지 못하니 마땅히 병주로 하여금 자세히 마련하여 이첩하게 하고 도채찰사가 순행하면서 점검하게 하며 수령이 채임하는 임기 및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은 없애는 일은 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법을 세우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의평군 이원생이 죄를 입은 지가 이미 오래된다. 세종께서 고신을 되돌려 주어서 종신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어찌 직을 제수하지 아니려 하려고 하여 그러셨겠는가. 이제 나도 또한 직을 제수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이 원생이 범한 것이 가볍지 아니합니다. 남의 노비를 빼앗고자 하여 태조의 앞인을 위조하여 서명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갑자기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즉시 관직을 제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를 쓰고자 하여 그 가부를 묻는 것뿐이다 하였다. 일수는 영노의 하나이고 조화작 진태는 군사가 훈련을 받을 때 앉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취라는 군사를 모을 때 부르는 소라이고 이 접은 천문을 보내는 것이며 초자는 차례를 뛰어넘어 벼슬을 올리며 반행은 명령을 널리 펴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마련은 관리들의 행적을 고사하던 일이며 앞이는 임금이 문서에 찍는 수결과 인장을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 기년 12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변방의 적변에 따라 김종수를 평안도로 보내어 조치도록 하고 김헌지를 강원도 관찰사로 삼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년에 통사 이유덕이 앞서 요동에 도착하였다가 직접 달달의 성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채찰사를 양계에 나누어 보내어 부루에 대비하게 하였으나 끝내 적변은 없었고 소요스러움만 실로 많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식은 단지 전하여 들을 말일 뿐이니 우선 김종수로 하여금 평안도에 이르러 방어와 군무를 자세하게 알게 하고 조치하소서. 한길도에는 이징옥이 절제사가 된 후부터 야인이 그 위력을 무서워하여 특별히 동강고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였는데 만약 김윤수를 보내어 군병을 조발한다면 저들이 필시 풍문을 듣고 들떠서 움직일 것이니 청컨대 우선 순무사의 행차를 정지하고 본도감사에게 유시를 내려서 각 고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지하게 하고 나라의 처치를 기다리게 하소서. 강원도는 토지가 협소하여 따로 도순문사를 보낸다면 민간에서 소유하는 패단이 실로 염려할 만한 것이니 청컨대 문무를 겸비한 자를 골라서 구례에 이하에서 관찰사로서 절제사를 겸하여 군병을 정제하고 사조를 훈련하여 위급함에 대비하게 하소서. 김유래가 요동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정확히 적의 성식을 안 뒤에 다시 상세히 처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방책은 모두 옳다. 그 강원도 관찰사로 삼을 만한 자를 첨가하라 하니 의정부에서 인수부 이윤 김헌지를 첨가하였다. 김헌지는 무과에 등과하고 또 이재가 있었기 때문에 첨가했다. 드디어 한길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변경에 적의 성식이 있으니 인수부윤 김윤수로 하여금 거도의 순무사로 삼아서 남도의 군병을 징발하여 별난에 대비하게 하였으나 북방의 여러 야인 종족이 풍문을 듣고 들떠서 움직일까 염려되므로 이제 아직 이를 정지한다. 경이 이 뜻을 알아서 하몽 이남의 군마와 기장을 일일이 점검하여 그것들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여서 후일 나라의 구처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기장은 병기와 의장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 기년 12월 1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이징석, 김청, 이사원, 구치권, 김헌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징석을 기복하여 충주 원사로, 김청을 인순부윤으로,
이사원을 첨지중추원사로, 구치관을 수호군으로, 김헌지를 강원도 도관찰사로 겸 도절제사로 삼았다. 이징석은 무과 출신으로 활쏘고 말달리기를 남보다 뛰어났으며 사람됨이 탐욕스럽고 엄난하여 아버지가 죽자 아우 이징옥과 전지를 다투다가 막대기로 때렸다. 기복하게 되자 친척이 혹 계집종을 보내어 문후하니 밀시로 끌어들여 이를 간음하였다. 이사원은 청렴하고 간묵하고 지조가 있고 성질이 여색을 싫어하였는데 일찍이 잔치에서 어떤 창기가 오켓을 끌어당기며 머물게 하니 이사원이 적석에서 그 오켓을 끊어버리고 돌아갔었다. 아이고야. 구치관은 학문가 이재가 있어서 김종서의 천거로 인하여 이 관직에 임명되는데 당시 양계와 하삼도의 종사관들이 모두 채찰사를 잘 숨겨서 높은 관직과 큰 자기에 오른 자를 사람들이 많이 비루하게 여겼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0일 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함길도의 관가의 창사를 양선하는 일을 중지하도록 유시하다. 본도에 갖고 오른 근래 관가의 창사를 양선하기 때문에 밀력이 필요하고 지쳤으니 적의 성식이 끊이지 않는 데를 당하여 그 역사를 빨리 파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4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도채찰사 김종서가 좌우도 절제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정한 이에 따르다. 적진에 임하여 군기를 잘못 그르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시행하니 모든 군무를 간범한 수령이 만약 군무를 지원하기에 이른다면 속을 거두는 것을 없애고 결벌하게 하소서. 좌우도 절제사도 또한 신의 절제를 듣도록 하고 만약 군사들이 오랫동안 둔주하여 제대할 수 없다면 적당히 헤아려서 요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4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의창군의 아들을 젖먹여 키운 예빈씨의 계집종을 의창군에게 내리다. 예빈씨의 계집종 세존이 일찍이 의창군의 이공의 아들을 젖먹여 키웠으므로 임금이 특별히 세존을 이공에게 내려주었다. 조하승지전미안이 아뢰기를 공처의 노비는 한정이 있는데 더구나 예빈씨의 노비는 대내의 일을 하는 이 외에 다른 구실에 정하지 말라고 이미 그 법이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존은 이미 주었다. 이제부터 제군의 자녀의 유모를 공처의 노비로 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5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계기 월식하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5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이사순 부사 김헌지가 중국 북경에서 돌아왔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5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김종서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어서 구의 일령과 이염 궁시를 내려주었다. 도승지 이계전으로 하여금 반송전에서 전달하게 하였다. 구의는 갓 옷을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5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사 장우선, 김치중, 진포산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안협 이천은 땅이 척박하고 산이 험함으로 금수가 번식하여 밭의 곡식을 해쳐서 백성들이 많이 굶주린다고 하니 군사들로 하여금 금수를 잡아서 그 폐단을 없애려고 한다. 또 강무장의 이수를 줄여서 농사 짓는데 편안하게 하라 하고 진포산에게 이르기를 하삼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강원도에 비할 바가 아니나 재언과 천방과 농상의 일에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도록 하라. 대저 수령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 너희들은 각각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천방은 내 뚝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0월 15일 얼리오 다섯 번째 기사 함양윤 이포 덕천정 이후생 우산영 이효영
회의정 이추의 구사를 거두었으니 휘덕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사는 종친 및 공신에게 특별히 알려준 지방의 관노비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월 15일 을유 6번째 기사 병조에서 변방의 경비가 긴급하니 각도의 제석 군사를 훈련하도록 아뢰다. 이제 변방의 경보가 기급 반대를 당하여 각도의 제색 군사를 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도제찰사 도젤제사로 하여금 진도를 익히는 여러가지 일에 항상 조치를 더하여 각진의 스장에게 밝게 유시하여 한결같이 일찍이 내린 진도 진설에 의하여 좌작 진퇴와 금고의 절차를 익히고 기휘의 체제도 또한 서울의 양식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금고는 진과 북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5일 을유 7번째 기사 골간 부만호 이여 여어 등 오인과 만호 우허네 올랑합 만호 이사토 등 발인이 와서 도물을 바쳤다. 외호군 변사야문 등 이인과 국내 사랑의 조카 국내 수연 이인이 휘덕전에 향을 올렸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월 16일 병수를 첫번째 기사 각 고래의 폐단을 없앨 조목을 아뢰도록 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 정창손이 아뢰기를 각 고래의 폐단을 없앨 조목의 계획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 고래의 수령이 진상한다고 칭탁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사냥을 하므로 백성들이 이를 심히 괴로워한다. 만약 진상을 없앤다면 폐단이 없어질 것 같으나 그러나 진상은 부득이한 것이다. 내가 일찍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육전을 고찰하여 아뢰게 한 것은 시행할 만한 법을 거듭 밝히려고 하였으였다. 그 폐단을 없앨 절목을 다시 상량하여 확정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월 16일 병술 두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월 16일 병술 세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월 16일 병술 네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후와 병조판서 민신 도승지 이계전에게 명하여 진관사에 가서 수리하는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월 17일 정해 첫번째 기사 장령 나홍스가 박예를 대질 신문하도록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장령 나홍스가 아뢰기를 지금 박예를 국문하였는데 그 정거인과 무심 등은 일일이 공초에 자복하였으나 오로지 박예만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청가대 고문을 가하게 하소서. 또 이중이 무심을 간통한 사건을 박예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못한 것이다. 하고 민규 최사로는 말하기를 박여에게서 들었다고 하니 청건대 한 곳에 대질 신문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일 17일 정해 두번째 기사 도승지 이계전이 진관사에 벽돌보다 돌을 다듬어 까는 것이 어떤지 아뢰다. 이계전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진관사에 가보니 영조를 이미 거마쳤습니다. 벽돌로서 깐다면 벽돌을 굽는 공이 심히 크니 돌을 다듬어서 까는 것이 그 공력을 조금 들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돌을 다듬는 공력이 자문 많으니 벽돌로서 까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다시 마련하여 공력을 줄이기 위해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7일 정해 세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처음으로 대학 연의를 강화했는데 임금이 동궁에 있을 때 서영관에 명하여 대학 연의를 언자로서 어조사를 써서 종실 가운데 문리가 통하지 않은 자를 가르치려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또 경영관으로서 대독하는 자에게 명하여 경사의 운수를 널리 상고하여 주회를 달고 소관에 써서 날마다 이를 아르게 하고 임금이 주필로 친히 점을 더하거나 지웠다. 언자는 한글을 말하면 소관은 작은 간자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17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박윤영, 김상선, 신윤보 등이 사주하니 인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적의 성식의 허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을 해이하게 할 수는 없다. 이제 각 고려의 원내 군정 외에 어찌 장실한 자가 없겠는가. 너희들이 각기 너희 업에 부임하여 닌리 일수와 관노 가운데 장용한 자를 골라서 항상 행진과 대우의 법을 익히게 하라. 그러나 매양 백성들로 하여금 소요스럽게 하여 살 곳을 잃지 말게 하라. 또 농상은 민생을 살리는 근본이니 마음을 다하여 관과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부유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또 신윤도에게 이르기를 금승은 함길도의 왕냐는 요충지로서 변방의 급보를 듣기가 실로 쉬우니 모든 여러가지 군무를 소홀히 조치하지 말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17일 청해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하연이 각도의 군마를 정지하여 보방하도록 청하다. 청컨대 각도의 군마를 미리 정지하여서 차례대로 보방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와 정부의 명하에 이같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17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이조 판사 권맹순이 한상관의 거관 장수로 쓸 인재를 초청하는 일 등을 아뢰다. 이전이 한상관에 나아가는 법을 세운 다음부터 각사에는 일이 익숙한 이전이 없어서 일이 많이 폐의됩니다. 청컨대 되돌려 출사하게 하고 거간할 때를 당하여 가자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권맹손이 또 아뢰기를 태종 때는 상호군 가운데 장수를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서 하루에 발탁하여 이 품에 임명한 사람이 10인이었습니다. 이제 제추 중에 장수가 될 만한 자가 적으니 빌건대 초천을 더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는 다른 시대에 써 빌릴 것이 못되니 만약 이를 쓰려고 한다면 어찌 그 알맞은 사람이 없겠느냐 하였다. 한상관은 실직이 아닌 산직에 처한 관원이고 초천은 작품을 뛰어넘어 벼슬을 임명하는 것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는 12월 17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정음청에 보관하던 주자를 주자소에 돌려주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근일에 정음청에서 소확을 인수하기를 마쳤으니 그 주자는 마땅히 주자소에 내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들으니 본소가 협작하여 갈무리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니 그대로 정음청에 두고 주자소의 관리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감독하고 맡아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도승기 이계전이 말하기를 한 곳에 합하여 두는 것이 마땅하며 두 곳에 나눠두고 왕래하면서 이를 맡아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우승지 정창순이 가서 편한지 편안하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마침내 주자소에 다 돌려주었다. 정음청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하여 세종대 집현전 안에 두었던 특별관청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17일 정해 여덟 번째 기사 이조에서 남포 첨절제사 조인은 나이가 많으므로 바꿀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남포 첨절제사 조인이 나이가 68세인데 재임할 때는 70세 가까이 될 것이니 청컨대 고쳐 임명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재임할 때 나이가 68세를 맞으면 치사할 나이가 아니다. 만약 인품이 적당하지 않다면 바꿀 수가 있으나 나이 때문에 이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그것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겸판사 정갑손이 아뢰기를 수령은 비록 60개월로서 임기를 삼으나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계산하면 조인이 재임하는 것은 반드시 69세에 있을 것이니 의례 치사할 나이에 해당합니다. 또 머리털이 모두 희고 쇠로하기가 지극히 심하니 방어할 책임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바꾼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판서 권맹손이 아뢰기를 조인의 나이가 비록 늙었으나 세모하지는 않았으니 바꾸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고쳐 임명하지 말도록 하였다. 치사는 나이 70세 이상 되는 대신이 벼슬에서 물러나던 제도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17일 정해 아홉 번째 기사
상부에서 아래기를 박여의 고신을 빼앗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몸을 구금하여 추국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7일 정해 10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의 각골 수령과 함길도 북청 이북의 각골 수령은 청컨대 변방의 경보가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여 30개로 정하고 그 차자를 거느리고 부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7일 정해 11번째 기사 돈영부에서 종성의 8촌과 이성의 4촌에 한하여 관직에 제수하도록 장하다. 종성의 친척은 8촌에 하나고 이성의 4촌에 하나여 본부의 예의에 의하여 모두 천망하여 관직을 제수하소서. 세종조의 8촌과 4촌은 이제 모두 복을 다하였으니 천망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2년을 기한하여 구례에 의하여 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천망은 후보자를 추천하였던 것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8일 무자 첫번째 기사 행대 감찰의 일과 변방을 방비하는 대책 등을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의 분대의 어사는 오랫동안 여러 길을 순찰하는데 우리 조정의 행대의 법과는 어떠한가? 도승지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중국에서는 어사를 나누어 순찰하는데 한 지방을 오래 맡아서 순행하면서 규리합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행대 감찰이 몇 달 동안 여러 업을 나누어 돌아다니면서 규찰하니 불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일을 정하여 순찰한다면 금액의 실정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만약 오래 맡긴다면 처음에는 비록 뜻을 예리하게 하겠지만 결국엔 반드시 게으르고 해이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 관찰사가 근무하는 기일이 비록 오래된다 하더라도 만약 현명하다면 수령은 모두 그 위험을 두려워하는 행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것을 의논하여서 아뢰어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영의정이 말하기를 지금 적의 성식이 끊어지지 않은 데를 당하여 군병을 정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평안도는 김찬성이 이미 갔으니 염려할 바가 없다. 무략이 있어서 장수가 될 만한 자를 골라서 각각 여러 도의 병마를 총괄하고 먼저 미리 정제하였다가 변란이 있으면 황해도의 군병을 한 곳에 모으고 강원도의 군병을 한 곳에 모으고 하삼도는 서울에 와서 주둔하여 변란에 대응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조하부 승지 김문기가 대답하기를 적의 성식이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는데 있을 때는 문득 요동하고 없을 때는 조금 편안하니 지금 변방의 경보가 잠잠하여질 동안까지 하나여 성상의 교지에 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달달의 말은 2, 3월에는 여위고 지치나 8, 9월에 이르면 잘 달린다 수가 있다. 그러나 나루가 바야로 물이 깊으니 와서 침범할 염려는 없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비를 잊을 수는 없으니 그것을 정부와 더불어 상량하여 확정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분대는 지방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따로 파견하던 어사대이다. 행대는 지방의 사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파견하던 대간이다. 달달은 중국의 한 부족 갈래 절 타타르 부를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0월 18일 무자한 두번째 기사 하양현감 조호직이 사주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하삼도는 비록 외우가 없다 하나 군사행정은 늦출 수가 없다. 또 농상한 백성들이 좌례하고 살아가는 법이니 가서 너희 직사에 부임하여 농사와 병사를 급선무로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8일 무자 세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의 호자 원고가 보낸 전부 안 등 시빈과 오도리 만우와 마구 엄파 등 5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8일 무자 네번째 기사 송경 김맹희 사건을 사헌부에 명하여 탄핵하도록 하다.
사관은 우혼납 송처검이 아뢰기를 영궁 현감 최석견의 아내는 진주 판관 송경의 누이입니다. 최석견이 임소에서 죽으니 그 아내가 시체를 운과에 오다가 길에서 송경을 만나 말하기를 내 남편의 죽음은 오로지 너가 길을 재촉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온갖 말로 헐뜯어 욕하다가 머리채를 꺼두르고 서로 싸우기에 이르러 강상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바라건대 추국하도록 하소서. 평안도 도사 김맹이 국상 3년 안에 창기가 간통하여 잤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이목에 퍼졌으니 또한 추국하도록 하소서. 또 오로지 김맹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사객의 무리도 모두 이와 같은데 충청도는 이미 조관을 파견하여 이를 검찰하였으니 오름지 각도의 조관을 나누어 파견하여 몰래 가서 교찰하게 하소서. 조충로의 아비 조석사는 태종조에 있어 불충함은 죄를 범하여 그 공신 자코를 삭제하였는데 이제 조충로로서 이귀사의 직을 띠게 하는 이 직임은 동궁을 가까이 모시는 임무이므로 불충의 후예에게 이 직임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주치당을 사선설령으로 삼았는데 주치당이 비록 수령으로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채임시켰다 하더라도 이제 동반의 한사의 우두머리로 삼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서반에서 영하였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경 김명의 일은 내가 장차 생각해 보겠다. 조충로의 아비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모반 대역의 죄가 아니니 이제 조충로에게 이 직임을 주는 것은 진실로 무방하다. 주치당이 수령으로 삼는 것은 법에 불과했으나 만약 동반이라면 어찌 불가함이겠는가 하였다. 송처검이 다시 아뢰기를 불효 불충은 악역의 죄입니다. 조석산의 아들이 동궁을 가까이 모시는 것은 심히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석산의 죄는 누가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이르기를 송경 김명의 사건은 풍문의 법에 어떠한가 또 이 사건을 너희들이 또한 직접 들었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등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풍문을 거론하여 행문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수령이 탐하고 정사를 어지럽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품신하여 성상께서 명하여 모두 취획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사헌부에 명하여 송경 김명을 탄핵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사객은 중앙에서 왕명을 받고 주방에 출장 나간 관리를 말한다. 풍문의 법은 풍문으로 들은 사실을 대간해서 거론하여 탄핵하는 법인데 주로 수령의 탐호와 난정이나 부녀자의 엄행 등이었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9일 기축 첫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9일 기축 두번째 기사 용천군사 최광손이 사주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금 북방의 성식이 조금 긴박하니 방의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행진 대오의 법을 항상 가르치고 검열하기를 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좌작 진퇴의 절차를 익히게 하라. 또 수령은 오로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 그들을 잘 모율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니 최광손이 대답하기를 신은 비록 무과 출신이 아니나 어려서 아비 최윤덕을 따라서 야인을 정토하였고 군녀의 일을 눈과 귀로 익힌 바 있는데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가서 공경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9일 기축 세번째 기사 평안도 도제철사의 군관으로 임명되어 아직 출발하지 않은 7인은 모두 가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도채차사의 군관이 전에는 40인이어서 지금은 반으로 줄여 20인뿐입니다. 앞서 간자가 13인이고 그 나머지는 7인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긴급한 성식이 없으니 비록 1인이 가더라도 관과 역의 인마가 실로 피피합니다. 청컨대 아직 7인은 가는 것을 정지하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군관의 수는 본래 적다. 모름지기 모두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9일 기축 네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발 쏘는 것을 구경하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19일 기축 다섯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무가 번거함으로 서원 6인을 더 설치해 줄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0일 19일 기축 6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명의 사건을 추이할 감찰을 보낼 것을 청하다. 김명의 공사에 연루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니 체포하여 국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감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면 실정을 알아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와대 감찰을 보내 추액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황해도 수령의 불법을 규찰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평안도의 소유스러움이 매우 심하니 감찰을 보낼 수가 없다 하였다. 그때 여러 도의 주군에는 혹 기생을 벌여놓고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면서 평일과 다름이 없었다. 김명의 사건이 발각되자 헌부에서 이를 추국하기를 급하게 하니 김명이 일일이 고발하고자 했는데 관련되어 끌어들인 자가 모두 달관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김명은 마침내 말하지 아니하였다. 달관은 벼슬이 높은 관리를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강서현령 남치명 3등 현령 황효성 등이 사주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금도 이러한 성식의 허실을 알지 못하겠으나 방의 대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각 골의 원액 군정 이외에 또한 반드시 장용한 자가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뽑아서 추세하여 항상 대오와 좌작 긴태의 법을 익히게 하라. 또 각각 갑주와 군금을 갖추도록 하여 항상 적에 대응하여 싸움에 이기겠다는 투지를 가지게 하라. 그러나 민심을 동요하게 하여 농업을 방해하거나 민생을 해치지 말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서현정이 나아가 관사하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김종수의 아들 김승규를 탈상하게 하여 김종수에게 보내다. 영의정 하연이 아뢰기를 김종수는 연로한 대신으로 나라의 막중한 부탁을 받아 멀리 변경해 있으니 그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소윤 김승규가 지금 모상을 당하였으니 빌건대 탈상을 하도록 명하여 그 아비를 따라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즉시 김승규를 불러 영마를 주어서 보냈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의 짐을 호송군의 말에 싣는 패단을 교찰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하래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들이 수령의 증류하는 것을 받아 말을 빌려서 실으며 강을 건너기에 이르면 호송군의 말에 실으니 그 패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청건대 찰방과 검찰관으로 하여금 엄하게 고찰을 더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0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박예와 민규를 아우러 사헌부에서 취획하도록 하다. 사헌지병 윤하가 아뢰기를 박예가 말하기를 나의 집은 성 밖에 있는데 일찍이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성문이 닫혀서 봉상시에 계집종 집에 묵었는데 계집종이 나에게 고하기를 판관 민규가 주부가 되었을 때 봉상시에 계집종 무심, 가성, 노미치 등 3인을 간통하였다고 하였다 합니다. 박예가 이 일을 알게 되자 민규는 사람을 시켜 박예를 유혹하여 말하기를 도망하여 숨는 것만 갖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그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청건대 민규의 몸을 구금하여 공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박예가 이미 스스로 절개를 더럽히니 동료를 연루시켜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려고 하여 이에 헌부에 말하기를 민규도 또한 무심 등의 계집종을 간통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헌부에서 아울러 추액하기를 청했던 것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이징석의 파면, 갑사의 취재, 조인의 치사 등을 논의하다 정서를 보았다. 대선 안원경이 아뢰기를 이제 이징석을 충주 원사로 삼았으나 이징석은 사사로운 원난으로 그 아우로부터 하였고 일찍이 절제사가 되었을 때 분해의 관전을 요청하여 자기의 사전으로 삼았으니 그 불목하고 청렴하지 못하면 다시 등용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그를 파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네들은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 또 서용하지 못할 죄는 아니니 파면하면 옳지 않다 하였다. 병조판서 민신이 아뢰기를 이미 적의 성식을 당하여 우선 황해도의 갑사를 취재하는 것을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취재도 또한 병사를 훈련하는 것이니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인신이 아뢰기를 외방에서 취지한 자를 또 경중에서 다시 시험하니 혹은 왕래하는 데 소요스러운 표단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화 참찬 정갑선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도진무 의금부 상의원의 제조는 승정원에서 이를 천망하였는데 이제 김조를 종부시 제주로 삼아서 이미 낙점하여 바로 이조에 내렸으니 그 사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성상의 교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조로 하여금 청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의 직임이 이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쓰는 체제는 진실로 이와 같아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체로 사람을 쓰는데 관여되는 일은 마땅히 위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면 거의 번세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사람을 쓰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와 같아야 옳다. 만약 그렇게 되면 거의 번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유사에 붙여 이제 낙점을 하여서 이조에 내린 것이 무엇이 불가함이 있는가. 그러나 이제부터는 승정원에서 일찍이 천망한 자는 구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를 이조에 맡기도록 하라 하였다. 정갑손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남포 현감 조인이 파면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남포의 관직은 절제사를 겸하여 군사들을 총렬합니다. 조인은 이미 쇠모하여 사람들이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바꿔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됨됨이가 마땅하지 않다면 재임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조 판서 권능손이 아뢰기를 본조의 문안을 상고하면 조인의 나이가 63세인데 근데 실제로는 69세라고 하니 바로 치사하게 마땅한 나이입니다. 바꿔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태종조에서 중국에 나귀와 노새를 청하여 이를 많이 길렀는데 지금 이미 절종되었다. 나귀는 먹는 것이 적으나 힘은 강하여 쓸만한 동물이다. 이제 북경에 가는 자로 하여금 사오게 하여 이를 기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좌부승지 김문기가 대답하기를 중국에서 금하는 것이므로 사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중국에서 굳이 금한다면 어찌 반드시 금령을 어기고 그것을 사겠느냐 하겠다. 분해는 관리가 자기의 다스리는 관할 영역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기년 12월 21일 신묘 두번째 기사 윤대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기년 12월 21일 신묘 세번째 기사 상원군사 서수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북방의 성식은 허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방어에 대한 준비는 어쩔 수는 없다. 그 군병과 기계는 항상 점검을 더하고 창금으로 치고 찌르는 절차를 익히게 하라. 또 수령의 임무는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다. 만약 오로지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만을 일삼는다면 민간에서 소유할까 두려우니 가서 너의 직임에 부임하여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기년 12월 21일 신묘 네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기년 12월 21일 신묘 다섯번째 기사 이하공이 죽은 형 이하손의 부위를 청하니 치제하도록 하다. 의친 이하공이 상언하기를 청컨대 죽은 형 이하손에게 부위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내에 복이 다한 자는 이미 3년을 한해서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모든 종성으로서 몸이 죽은 자는 비록 이미 복이 다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이에 의하여 치부하되 또한 3년을 한하여 그만두라 하였다. 의치는 8의의 하나 곧 임금의 단문 이상의 친척 왕대비의 심하 이상의 친척 왕비 소공 이상의 친척을 말한다. 치제는 제사를 내리는 것이고 치부는 부위를 내려주는 것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기년 12월 21일 신묘 여섯번째 기사 형조판서 조회의 처형인 우참찬 안승선이 형조 일에 상비하지 않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우참찬 안승선은 바로 형조판서 조회의 처형입니다. 무릇 형조의 첩정이 본부에 이르면 안승선이 모두 상피하여 참여하지 아니합니다.
안승순이 일찍이 형조 판사가 되었을 때 누이 남편 이숙치가 참찬이 되었으나 이숙치에게 명령하여 형조의 일에 참여하도록 결정하도록 하였으니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이 안승순으로 하여금 상피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감사의 3기의 법 및 수령의 6기의 법에 대해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상위원의 공장이 주의를 범하였으니 이후에는 유주구역 4년에 해당합니다. 아니 임금이 여러 대신들에게 묻기를 유주구역이라면 어디에서 역사를 시키겠는가 하였다. 우의정 남지가 말하기를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역사시킴이 마땅합니다 하고 예조 판서가 말하기를 신이 들은 바로는 다른 곳의 역수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율문에 다시 고찰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허우가 또 아뢰기를 우리 세종께서 정신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이미 대경대법을 세워서 후손에게 너그럽게 남겨주셨는데 그늘에 조정의 신하들이 하나의 폐단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다투어 새로운 법을 세우기를 청하니 어지럽게 고치는 조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한결같이 세종의 법을 준수하고 간혹 폐단이 생기면 단지 그 절목을 줄이고 더 하는데 그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말하는 바는 감사의 3개의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것을 이름인가 하였다. 공조판서 정인지가 아뢰기를 오로지 이것뿐만 아니라 수령의 6기의 법도 이미 성현에 있습니다. 이제 평안도 수령은 모두 6기를 파하고 3년으로 고치며 또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지 말게 하시니 그들이 아내를 거느리고 부임하였을 때 오로지 창기를 유혹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었는데 만약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서 간다면 폐단은 장차 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만약 적의 성식이 있으면 장차 모조리 남도의 병사들로 하여금 가서 수자리 살도록 할 일이지 어찌 반드시 가볍게 새로운 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수령을 모두 무력이 있는 자로서 받고 임명하는 것도 또한 어지럽고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안도는 적을 맞이하는 첫 방면이니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급보를 고하기를 기다려서 받고 임명한다면 장차 미처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또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단신으로 부임한다면 처자를 돌아보고 연연하는 마음이 없어서 적을 방하는 데 과감할 것이며 또한 구간을 보내고 신간을 맞이하는 폐단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일에 향에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그 업에 안정하거든 또한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제도를 부활하겠으나 지금은 적의 성식에 있는 가들에게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 영구한 법조로 삼은 것은 아니다. 하니 허우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외방의 직임을 사람들이 모두 꺼렸습니다. 근래에 혹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로 육기라는 아름다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어찌 아름다운 법이라 이러는가 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옛날에 경관은 차례를 어기고 초청하였으나 수령은 반드시 모름지기 오고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꺼려하였습니다. 이제 순자의 법이 외방 중앙과 외방에서 한결같이 성행되기 때문에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나가니 임금이 여러 승지에게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법은 우모와 같다고 하였는데 대개 입법이 많은 것을 꺼려했으였다. 이제 새로운 법의 폐단을 말하는 자가 많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그 패를 강구하여 자주자주 직언하고 내가 따르지 않을 것을 꺼리지 말라 하였다. 유주구역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일정한 곳에 머물러 거주하게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역사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다. 대경대법은 공명정대한 윤리와 법칙이다. 5고는 관원의 임기 동안에 5차례에 걸쳐 건모 성적의 평정을 받던 일이다. 대개 5고 3상이면 승진되었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이년 12월 2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이년 12월 2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도제찰사 정분이 돌아온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성을 쌓고 업을 옮기고 하천을 막는 따위의 일에 다른 고을의 사람을 사역시킨다면 인력을 필요하게 할까 두려우니 다른 고을 사람들을 사역시키지 말고 후년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이년 12월 22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한승부 윤 김마가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신이 범용한 몸으로서 상상의 은혜를 잘못 입어서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습니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니 상풍으로 열이 나서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큰 병세는 비록 이미 차도가 있었다 하나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어 걸어다닐 수가 없고 헬수도 겸하여 밤낮으로 신음합니다. 한승무는 모든 일이 번거하고 도지무는 군무를 총괄하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농만 받는 것은 실로 황송하고 실로 두려우니 엎드려 바라건대 바꾸어 임명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상풍은 바람을 쐬면 생기는 병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이년 12월 20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오후 찬성 정분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신은 본래 공적이 없이 상상의 은혜를 잘못 입었어 오랫동안 정부의 바늘에 사지하고 겸하여 전선을 맡아보았습니다. 곡식을 저축하여 구황에 대비하고 토목을 영선하는 따위의 일은 곤도여서 번잡하고 무거움으로 비방하고 얼떠듬이 뒤따르니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제 말하는 자가 정류를 아뢰었으니 빌건대 전조를 파면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누르고 누구를 가져올까 염려하였는데 과연 말하는 자가 임금의 뜻에 영합한다고 배척하였으니 고식적으로 외람되다는 비난을 신은 본래 용렬함을 진시로 감수해야 마땅하나 신이 정부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 외람되다는 비난에 수치스러운 마음을 참고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조정에 참여해서 성조의 치화에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신이 비방을 받는 욕됨을 살피시고 신의 뼈에 사무치는 부끄러움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장명을 거두시고 명하여 산직에 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고 말하기를 헌부의 말이 옳다며 사직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 말이 옳지 않은데 어찌 이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전수는 이조나 병조에서 인재를 뽑으며 전조는 이조나 병조이다.